북한 김씨 집안의 콤플렉스라는 것이 평양을 상징할 수 있는 겁니다. 가까이 가서 봤는데 너무 커요. 진짜 웅장해요. 아버지가 쌓아놓은 똥을 아들이 치우는 격이 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철거도 못하고 거기다가 투자를 하자면 기하급수적인 그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김씨 세습은 끝이 아닐까. 평양 한복판에 있는 기괴한 건물이죠. 39년째 문을 열지 못한 105층짜리 유경 호텔이 있습니다. 아, 이거 대체 뭘까요? 왜 쓰지도 못할 건물을 만든 걸까요? 이거는 제가 한국에 와서 지금 18년, 19년째거든요. 여기 20년으로 봅시다. 근데 이 류경 호텔이라고 올 때 뭐 제가 했을 때는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105층 호텔이라고 했었어요. 원래 층수가 105층이에요. 105층. 원래 류경 호텔이라는 이름을 짓기 전에 처음에는 105층 호텔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달려 있었어요. 해가지고 건설이 80년대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김정일이가 쌓아놓은 똥이에요. 아니 오죽했으면 높이가 굉장하죠. 사실은 뭐 일단 뭐 우리 롯데타워보다 높은가 잘 모르겠는데 롯데타워는 후에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김정일이가 1980년대에 어떤 짓을 했냐면은 돈도 없는 주제에 세기의 대기념비적 창조물을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사회주의 조국의 위상을 떨치겠다 하더니 갑자기 우리 서해안에 이심리 날바다를 막아가지고 남포 관문이라는 걸 짓고 그 다음에 평안남도 순천이라는 곳에 대규모의 비난로 공장을 짓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평양의 류경 호텔이라는 거예요. 그땐 류경 호텔이 아니라 105층 호텔이라고 해가지고 이 호텔을 건설하기 해가지고 105층 건설 돌격대 해가지고 건설 부대까지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방에서 사람들을 딱 끌어다가 이 호텔 짓게 되면 평양에 거주시킨다 뭐 한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평양시 보통령구역에다 지었거든요. 처음에 쭉 올라가는 거 보고 우리 야 이거 진짜 신난다. 그 백두산을 현상한 거예요. 그 호텔이 이 산을 현상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아래쪽은 넓고 점점 올라가면서 이게 뾰족해지잖아요. 그렇게 김정일의 한마디로 말해서 객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건물인데 아니 이게 지어놓고 언제 무슨 10년대 2000년대 돼도 그 모양 하다가 뭐 그 다음에 한때는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프랑스의 어떤 건설 회사인지 뭐 재벌인지 모르겠는데 하고 합작을 해서 한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유리가 붙고 겉벽이 다 이렇게 포장이 되고 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105층 호텔 바로 옆에 뭐가 또 있냐면 이게 정주영 체육관이라고 해서 우리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 있잖아요. 회장이 평양에 드나들면서 아마 투자를 하셨는지 그 105층 바로 옆에 정주영 체육관에서 체육관을 또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 또 정보센터라는 것이 또 가까이 오는데 그 정보센터에 바로 이 사우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우나에도 자주 가고 정보센터에 뭐 놀러 가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105층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들었어요. 이 겉보기만 이렇게 완공했을다는 거죠. 안에 내부 시설은 아무것도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더니 그래도 높이가 있으니까 그 최상층에 그 사진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렇게 원형이렇게 원추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진 윗부분에 이 최상층 쪽에는 국가보위부가 들고 앉았대요. 국가보위부가 거기 들어와서 뭘 하냐니까 일단은 그곳에서 전파 관리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위부가 들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전파 관리를 한다는데 무슨 전파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국가보위부가 그곳에 들어가서 주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부서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만 듣고 그 다음에 저는 탈북을 해서 나왔거든요. 어느 때부터 뭐 류경 호텔이라는 이름이 붙긴 붙었지만은 결국 그게 무용지물인 거예요. 거기다가 관광객들이 가서 투숙을 한 적도 없고 어제 갔으면 이게 기네스북에 오르고 뭐 하는데 결국은 거기에 김정일이가 쌓아놓은 똥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해서 그 김정은이가 그 단신 콤플렉스가 있다고 해줬잖아요. 김정일이가. 그래서 그때 당시 80년대 아마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북한이 갑자기 적대적인 그 70년대까지만 해도 남조선 계례도당이 어쩌고 뭐 해가지고 완전히 지금처럼 남한을 이렇게 적대시했었어요. 김일성 시대. 근데 그 80년대 들어서면서 김일성이가 나이가 들어갔고 이제는 노망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김정일이가 올라서면서 80년대에 전환의 해내 뭐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88 올림픽이 결정이 되니까 이 북한에서 그때 당시 그 간부들 속에서 돌았던 소문이 뭐냐면은 88 올림픽이 선정 딱 됐다 하니까 김정일이가 야 올림픽 같이 하면 돈 번다며 올림픽 하면 돈 번다며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80년대부터 평양시 건설을 대대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80년대 벌써 문수거리 그 다음에 광복거리 통일거리 지금의 김정은처럼 건설을 많이 한 거예요. 그와 동시에 뭘 했는지 아세요? 이 우리 태릉
체육전이라고 있잖아요. 태릉에. 평양에도 안골 체육전이라고 해서 체육전을 건설을 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김정일이가 여차하게 되면 남북 관계를 어떻게 개선해가지고 올림픽을 남북 공동 개최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돈 벌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받자 안 했지. 어디 그거 숟가락만 난짝 얹어가지고 무슨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겠습니까?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88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그 올림픽에 왔던 손님들을 공약을 하기 위한 수단이 뭐가 있냐 해가지고 그 다음엔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이라는 걸 89년도에 열은 거예요. 그걸로 대처하면서 결국은 김정일이 오산을 한 거죠.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썼대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고난의 행군 된 것도 뭐 그때 당시 김정일이 막대한 돈을 그냥 건설에다 탕진하고 89년도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인지 하는 그 대규모 행사에다가 돈을 다 탕진했기 때문에 결국은 식량을 사오거나 비축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돈이 없어져가지고 고난의 행군이 와서 집단화사 사태가 벌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돌 정도였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그래서 유경호텔 자체도 비슷한 맥락인데 이 서울을 겨냥한 거죠. 63빌딩을 겨냥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말하면 김정일이는 담력이 큰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냥 별의별 걸 갖다가 치하를 하면서 우리가 만들게 되면 뭐가 됐든 최고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객기에 왜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유경호텔인 거죠. 그 유경호텔이라는 유래는 결국은 그겁니다. 그 저게 보통강 구역이라는 것이 호텔이 서 있는 것이 보통강 구역이거든요. 이게 보통강이 흐르는 곳이에요. 가까운데. 그 보통강에는 옛날부터 니조 시기부터 버드나무가 그렇게 많다고. 보통강에 버드나무를 보게 되면은 강에 버드나무 가지가 흐르면서 이렇게 경치, 운치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류경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긴 하고 105층 짓기 시작하니까 그 80년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전 군정적으로 뭘 했는 줄 압니까? 북한 주민들 그때 당시 거의 이 주권하기 전에 한 3천만이라고 볼 때예요. 그때가 자갈을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갈을. 그러니까 학교, 직장, 그리고 집에서 노는 가정부인들까지도 돌을 주워다가 길거리에서 돌을 주워다가 밖에 바닥에 앉아가지고 망치로 그 돌을 깨가지고 자갈을 만들어요. 콘크리트, 이 철근 콘크리트에 그 충진할 수 있는데 그 자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건설 자재로. 그걸 전 국민들한테 다 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갈 깨가지고 학생들은 한 바퀴줄씩 갖다 바퀴줄이란 말 아세요? 양동이 보고 바퀴줄이라고 하거든요. 북한은. 일본말 그대로 쓰는데. 그러니까 그 양동이 하나에 그 자갈이 거의 한 20kg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걸 갖다가 학생들한테도 뭐 학교에 하루에 한 바퀴씩 받쳐라, 반 바퀴씩 받쳐라, 양동이를 절반씩 받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자갈을 걷어가지고 그 자갈을 싣고 왜 그러냐면 그렇게 큰 구조물을 만들자니까 이 건재가 완전히 긴박한 거예요. 모래도 필요하고 자갈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키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게 동원된 건설자들한테 물적, 심적인 그 지원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무슨 집에서 옥수수 쌀을 걷어가지고 뭐 그걸로 퐁퐁이라고 해서 팝콘 같은 거 이런 걸 만들어서 보낸다. 그 다음에 이 로보물자라고 해가지고 이게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필요한 장갑 있잖아요. 이런 장갑을 매 집집마다 2켤레, 양말 2켤레 이런 걸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와라. 세부담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그 다음에 또 저처럼 이렇게 북송교포 일본에서 오신 분들 좀 일본에서 돈이 오고 뭐하고 하는 집안들에는 유경호텔 그때는 105층 호텔에 105층 호텔 건설하는데 재정적인 지원을 해라 그래가지고 뭐 100달러씩 내라 뭐 200달러씩 내라 해가지고 돈 걷어가지고 뭐 그렇게 엄청 못 살게 그렇죠. 그 105층이. 이 건물 북한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지금 공사도 멈춰있고 그냥 우뚝 서 있는 거죠. 눈 감고 아웅하고 있잖아요. 일단은 완공되었다. 완공되어서 뭐 어디 장군님께서 찾아주셨다. 그런 말 이런 방구도 없고 그냥 소문으로만 돌았어요. 소문으로만. 프랑스가 들어왔다가 해준다고 해서 지금 같이 건설한데 뭐 유경호텔이 건설되게 되면 그 관광객이 곧 들어가는 투숙객 관광객이 오는 것만 가지고도 북한이 최고로 우리나라가 최고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된대 뭐 이런 식으로 막 소문만 왕창 돌고 그다음에 당국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건 없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일단은 겉은 다 그냥 완공을 한 것처럼 다 보이게 뭐 일단 완공을 한 것처럼 그러니까 또 유리를 다 붙이고 했잖아요. 그러더니 원래 그 조선중앙 TV 방송을 할 때 그 처음에 그 뒤에 뒷배경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뭐 주체사상탑이라든가 이런 인민문화군종이나 이런 특정적인 건물이 나왔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유경호텔을 이렇게 배경으로 막 찍어서 나오기도 하고 하던데 뭐 하여튼 빛깔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러다 보니까 밤에는 일단 그렇게 구조물이라고 할까요? 겉으로
코트로만 완공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장식인 거예요. 이루미네이션인 거예요. 당연히. 북한 평양을 일단 상징할 수 있는, 투숙은 못하지만은 일단 코트로만 이 평양을 상징할 수 있는 장식인 거죠. 장식으로 된 것이 유경 호텔인 겁니다. 그래도 좀 양심이 있는지 일단은 뭐 105층짜리 유경 호텔이 있다 이야기를 이 설이 치지는 않잖아요. 여기서 투숙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없고, 아마 그게는 제 생각에는 그때 북에서 그 건설 전문가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막 외부 건설은 그냥 공사는 그냥 끝났다고 치고 내부 모든 객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비품부터 시작해서 시설부터 하자면은 그게 투자가 어마무시하게 든대요. 설계는 진짜 규모가 크게 했는데 그 투자를 그만큼 해가지고 평양에 105층짜리 만들었다. 뭐 투숙객만 해도 무슨 뭐 몇천 명 정도가 아닌 것 같던데, 아마 뭐 잘 모르긴 하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규모의 호텔에다가 투자를 그만큼 어마무시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효과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거기다가 돈 투자하면은 완전 망해요. 바로. 그러니까 누구도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프랑스도 뭐 거기다 한다고 소문만 냈지 결국은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끝난 거잖아요. 참고인데 겉으로 그 유리벽인지 뭔지 갖다 붙인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가까이 가서 봤는데 진짜 너무 커요. 웅장해. 진짜 웅장해요. 정말 이게 아래에서 보면 이게 아찔해요. 아찔하긴 아찔해요. 105층이니까. 근데 그게 완공돼도 그건 호텔로서 이 구조물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너무 커요. 누가 들어요? 거기 몇천 명씩이나. 사실상 지금 김정은의 콤플렉스들이 북한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세대는 이런 콤플렉스가 없을까요? 북한 김씨 집안의 콤플렉스라는 것이 참 김정일 때 다르고 김정은 때 다르긴 한데, 김정일이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쌓아놓은 똥을 아들이 치우는 격이 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일단 유경 호텔이라는 거, 아까 말한 그 105층짜리 자체도 그렇지,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거 철거도 못해요. 그거 철거하게 되면 뭐라 그래, 구조물을 딱 허물 수도 없는 거고, 허물었다가 난리 날걸요. 그거 어떻게 허물까요? 무너뜨리지도 못하겠고. 그냥 그것뿐이에요. 남포관문 몇십억 달러인가 그렇게 들여가지고 그 20리 날바다를 박아가지고 거기다 인면 피해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게 정말 이 북한의 그 젊은 그 군인들 다 죽여놓고 바닷속에 수장하고 뭐하고 그렇게 나가서 만들어놨는데 그게 경제적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신령성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순천 비날론 공장, 아까 말했지만은 순천 비날론 공장, 비날론이라는 게 북한의 이순기 박사라고 하는, 원래 그 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그 6.25 전쟁 때 북한군이 설로는 그냥 그 납치당해가지고 갔다고 하는데, 그 이순기 박사라는 사람이 화학 섬유를 만든 것이 비날론이라는 거거든요. 배연성이 강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비날론 공장을 만들게 되면 비날론이라는 합성 섬유가 만들어지게 되면 북한 주민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옷을 많이 갖고 있는 민족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개뻥을 친 겁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그냥 건설을 하다가 말았어요. 너무 덩치가 큰 거죠. 그러니까 이걸 김정은이가 어떻게 활용을 하니까 그거 김정은이도 못죠. 철거도 못하고 거기다가 투자를 하자면 이자처럼 뭐 기하급수적인 그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뭐 김정은 시대에서 저는 그 세습은 끝났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김정은이가 뭐 몇 살까지 살시 뭐 언제까지 통치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이 김씨 세습은 여기로 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일제 북한이 만들어 놓은 105층도 그렇고 이 남포관문도 그렇고 그다음에 순천 비날론 뭐 이거는 바라올 건데, 우리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남북 간에 연방이 됐든 뭐가 됐든 연방제가 됐든 뭐가 됐든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오게 되면은 빨리 우리 대한민국이 들어가서 수습을 해서 그 진짜 장난 말고 그 105층 유경 호텔은 그건 철거 하재도 못할 거예요. 아마 살려놔야죠. 뭐가 호텔이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자주 이 채널에 나와서 이 북한 이야기를 이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늘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이 채널 사랑해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는 과정에도 늘 저를 잊지 않으시고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고 격려도 해주셔서 많이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